안녕하세요. 이번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 후보들마다 방향이 너무 달라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뭐 관련 기사나 전문가 분석, 또 경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각 후보들의 구상을 좀 명확하게 비교하고 그 속내는 뭘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또 김문수 후보의 원전 확대,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게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딱 보면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가속화, 네,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인데요. 이게 서해안과 전국을 잇는 그런 대규모 해상 전력망. 아, 네네. 그 대규모 해상 전력망 구축 구상이요. 네, 그걸 만들어서 남서해안의 풍력 발전을 주요 산업지대까지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거죠.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 근데 이런 대규모 인프라는 비용이나 건설 기간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전문가들이 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뭐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그리고 기술적인 난제들, 또 실제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후보는 이거 말고도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이제 모두 없애겠다. 그리고 농가 태양광 늘리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는 그 PPA 제도나 아니면 아리원 헌데레드 산단 확산 같은 계획도 내놨고요. 아, 아리원 100. 네, 그리고 햇빛 바람 연금이라고 해서 수익을 주민하고 나누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 헛죽이 휘를 싣는 모습이네요. 자, 이런 이재명 후보와는 좀 정반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이게 목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김 후보의 핵심은 그냥 원전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짓고 있던 대형 원전 6기 건설 이거 계속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네, SMR. 이 SMR 상용화까지 더해서 전체 발전량 중에 원전 비중을 지금 한 30%대인데 이걸 60%까지 끌어올리겠다. 60%요? 네, 대형 원전 35%, SMR 25%,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죠. 와, 60%면 정말 높은 비중인데요. 이게 특정 에너지원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산업용 반값 전기료 공약도 있던데 요즘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 생각하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아,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가들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김 후보는 이제 탈원전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뭐 AI 산업 확산 같은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전이 필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반값 전기료는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나 또 한전 재정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비용 문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군요. 계획의 구체성이 좀 아쉽다는 거네요. 그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떤가요? 10대 공약에는 에너지 정책이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명시적인 에너지 공약은 없었는데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원전 중심, 그리고 특히 경제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 경제성. 네. TV 토론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해상풍력 계획, 킬로와트 시당 300원, 이거랑 원전, 킬로와트 시당 한 50, 60원, 이 발전단가 차이를 직접 비교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랑 비용 효율성, 이걸 따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결국 뭐 후보들마다 방향은 뚜렷한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좀 현실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이렇게 딱 나눠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분법적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단국대 문주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원전을 아예 배제하긴 지금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보셨고요.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은 단기적인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원전 역할이 필요하다.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특히 인하대 강천구 교수님 지적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재명 후보가 키우려는 AI나 반도체 산업, 이게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아, 그렇죠. 데이터 센터 같은 거요? 네, 이걸 감당하려면 비용 효율성이랑 공급 안정성, 이걸 다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김문수 후보의 원전 60% 목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정전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에너지 안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특정 에너지원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어떤 후보의 정책이든 간에 이 비용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는군요. 특히 전기요금 문제, 이게 정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숨겨진,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에너지 전환이든 원전 확대든 막대한 돈이 들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계속 불안정하고요.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죠. 비용 올라도 요금 묶어뒀다가. 결국 네, 맞아요. 2007년, 2009년에도 결국 한전 재정이 너무 악화돼서 요금을 올렸었죠. 지금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차기 정부는 정말 누가 되든 이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뜨거운 감자, 이걸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 후보의 반값 전기료는 그럼 더더욱. 그렇죠.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후보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리해보면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후보들의 선택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가던 장단점이 있고 또 전문가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고요. 특히 말씀하신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과제, 이건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에너지원을 더 늘릴까?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 또 미래산업의 동력 확보, 그리고 당장 내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이 전기요금 부담, 이 복잡한 문제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에너지 정책 논의를 더 깊게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